딱 우리 수업 찍으라고 영상 용량 딱 2시간 50분 남았어. 2시간 50분 안 쉬고 수업하면 된다 라고 하면 내가 너무 지치겠지. 자, 지수함수. 자, 지수함수에서는 일단은 사실은 크게 기억해야 되는 게 막 엄청 디테일한 부분까지 기억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그냥 지수함수는 사실 이해하는 게 제일 베스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점근선이 어디고 뭐 왜가 위로 가야 하고 증가해야 하고 감소해야 하고 막 이거를 외워서 하는 것보다는 이래서 증가하고 이래서 감소하는구나를 이해하는 게 더 베스트이기는 하겠죠. 왜냐면 지수함수가 이해가 되어야 로그함수를 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외우는 거는 조금 비추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서 왜 이렇게 돼요라고 이유가 궁금한 게 있으면 지수함수는 진짜 가감없이 물어보셔야 돼요. 숨김없이. 다 물어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볼 건 아니고 바로 밑에 거 78쪽에 되어 있지 이거. 그 빈칸에 막 모든 실수도 되고 실수 전체도 되고 다 돼요. 막 양의 실수도 되고 모든 양수 막 이것도 다 상관없어요. 그런 거 상관없고 이거 다 아마 채점해왔을 것 같아요. 우리 지수함수 그래프 성질만 일단 먼저 보고 가자. 딱 어차피 로그함수 하려면 요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서 그 영상에서도 나오긴 했었는데요. 지수함수를 제가 이제 고2 애들이 이제 배우고 걔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삼각함수 먹어. 가르칠 생각하니까 벌써 현기증가. 호도법 처음 알려주는 그 심정. 자, 우리 지수함수는 그래프가 y는 a의 x제곱인데 이제 뭐 미적분을 들은 친구들은 또 알고 있겠지만 우리는 요 밑에 따라서 얘가 뭐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가 결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 a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기준값은 1입니다. 지수함수는 1을 기준으로 얘가 1보다 작을 때랑 클 때로 갈라지게 되는데 우리는 보통 큰 거를 먼저 보니까 1보다 큰 거를 제가 하나 그릴 거고요. 그리고 1보다 작은 거를 그리되 우리가 지수함수는 기본적으로 이 밑이 음수인 거는 안 따져요. 만약에 음수가 되어버리면 홀수제곱이냐 짝수제곱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데다가 그리고 또 정작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여기 x에다가 실수를 넣거든요. 근데 우리 실수 범위에서는 지수 법칙이 성립하려면 양수여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밑이 양수인 것만 봅니다. 그래서 양수이지만 1보다 작은 0과 1 사이에 끼어있는 아이들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1보다 크냐? 아니냐로 구분하는 건 맞는데 여기 꼭 0보다 크다가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냐면 우리가 x축이랑 y축을 그려주는데 위에가 공간이 더 많게끔 그려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렇게 둘은 여기서 점근선이 생겨. 우리 지수함수에서 그러면 양수를 몇 제곱을 하든 간에 무조건 0보다 크거든요. 왜냐면 3의 세제곱은 얼마야? 27이야. 그럼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얼마야? 3분의 1이야. 그럼 3의 2분의 1제곱은 뭐야? 루트 3이요. 다 양수지. 부호는 안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밑이 양수이기만 하면은 지수의 분수가 와도 음수가 와도 뭐가 오든 간에 무조건 다 양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계산했을 때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절대 0보다 작아질 수 없다. 0도 안 돼. 0 이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가 안 된다는 거는 얘는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지고 있는 i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도 양수니까 마찬가지로 점근선으로 가지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래프가 그러면 1보다 큰 i는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밑이 2면은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4, 8, 16 이런 식으로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점점 커진다는 거는 얘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수함수는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0,1을 지나가야 돼서 여기 0,1을 무조건 지나가는 증가함수가 돼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1입니다. 좀 더 밑에 그렸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 있죠.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세제곱, 2분의 1의 4제곱이 있으면 얘네 계산했을 때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근데 알지? 우리 분자가 일정하면 분모가 커질수록 작은 값이야. 그럼 지금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작아지고 있다는 건 얘는 감소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0,1을 무조건 지나면서 요 점근선의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요런 지수함수가 완성이 돼요. 요게 기본 베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성질이 뭐게 그러면? 찍어서 맞춰도 돼. 지수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성질이 뭐게? 되게 많은데? 되게 많긴 하거든요. 1대1 함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몰라고 정시에는 상관없어요. 그런 거 상관없고
제일 중요한 정보는 밑에 따라 증가 감소가 달라진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갖다가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여러 가지를 다 하게 될 텐데 밑이 1을 기준으로 잘려서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 각각 증가 감소를 하는 그래프가 나온다가 제일 중요한 성질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해 안 된 거 있는 사람? 괜찮니? 응? 여기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져갈 정보가 5개 중 다 가져갈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그 2번하고요. 1번, 2번, 4번만 알고 있어도 돼요. 그 0,1은 그냥 보너스로 알고 계시고요. 1대1 함수나 뭐 1,a 이런 거는 굳이 뭐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평행이동, 대칭이동. 근데 알고 있지? 우리 평행이동 하게 되면 x 옆에다가는 부호를 반대로 붙여. x축으로 이동한 거는. 근데 y축으로 이동한 거는 맨 뒤에 그대로 붙여요. 그지? 그것만 기억하면 되고 대칭이동은 x축 대칭하면 뭐가 바뀌어? y에 부호가 바뀌어. 그럼 y축 대칭을 하면? 까먹은 거 아니지 얘들아? 대답을 안 하는데 맞아 나 물어볼 거 있어. 아까 저 상민이 미적분 특급 때 물어봤는데 혹시 내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안 하는 이유의 대부분이 몰라서야 아니면은 틀릴까 봐야? 뭐야? 그래서 대답을 안 하는 경우에서 그러니까 대답해주는 걸 알아. 해주는 거 아는데 확실한 건 대답하지. 아니 내 수업 때만 대답 안 하는 거야 뭐야? 수진 부원장님이랑 지우 부원장님이 물어보면 대답 막 칼같이 하는 거 아니지? 연습생이랑 물어보고 그러고 서운해서 물어보는 거냐고? 응. 너무 조용해서 물어보는 게 맞아. 여진아 어때? 대답을 해주잖아. 여진이가 해주는데 만약에 대답을 안 하면 틀릴까 봐요? 아니야? 틀리더라도 대답할 거야? 어? 틀린 적이 없다 이건가? 성민이는 아까 무조건 때 얘기했으니까 준서야 어때? 네. 대답 안 하는 경우는 보통 틀릴까 봐요? 부끄러워서. 그렇구나. 준이는? 같은 이유? 틀릴까 봐? 그것도 비슷한 이유겠네. 지영이는? 틀릴까 봐. 민서는? 지금은 까먹어서 뭐 평소에는 틀릴까 봐. 혜인이는? 둘 다. 상황에 따라서? 왜냐면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말이지 틀리더라도 대답해주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대답 유도 안 하는 수업도 할 수는 있어. 근데 그럼 너네가 지루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정말 그냥 인강 마냥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죠. 주주주주주주주주주 자 수업 끝 이러면은 진짜 일단 재미가 없고 수학하기 싫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틀리더라도 나는 조금 티키타카가 있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걔 물어봤어. 그치? 생각해보면 나야 학생 때 수학 좋아하니까 이요 Y가 바뀝니다 막 이렇게 막 하면 대답하긴 했는데 또 이제 수학 과목이 참 그러기 쉽지 않다는 걸 강사가 되고 느껴서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왜 나만 대답하지? 왜 우리가 다 대답 안 하지? 약간 이렇게 학원 할 때 생각했었거든. 그렇구나. 고마워. 많은 걸 알아간다. 나도 근데 생각해보면 영어 시간에 좀 조용했던 것 같아. 영어 선생님이 막 이거 단어 뜻 뭐야 지원했는데 이거 읽어봐 하면 대답 못했어. 읽을 줄을 몰랐거든. 나 궁금한 거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읽어? 뜻이 뭐야 이거? 야! 너네 고3 아니야? 뭐야 이거 뜻 이거 좀 뭐더라? 이거 약간 뭔가 약간 몇몇인가? 뭐 그런 뜻 있지 않나? 뭐 이거 약간 형용사인 거는 알고 있는데 이거 읽으라고 하는 거야. 내가 이거 약간 욕처럼 읽었어. 수업 시간인데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지? 약간 이렇게 읽었는데 좀 약간 욕처럼 읽었어.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선생님이 시키면 못 읽겠더라고. 나 이것도 못 읽었어. 삼키다잖아. 스왈로라고 했는데 나 이거 뭐라 읽었냐면 스왈라우라고 읽었거든. 당시 중딩 때. 그 이후로는 못 읽겠더라고. 그래서 나 굉장히 부끄러웠던 것 같아. 읽으라고 하면은 그냥 꿈뻑꿈뻑 쌤만 쳐다봐. 제발 나 말고 다른 거 시켜주세요. 이러고 쳐다봤던 것 같아. 그때 너희 보니까 그 생각이 났어. 부끄러운 얘기들 같으니. 자, y축 대칭을 하면 x의 부호가 바뀌죠. 그리고 원점 대칭을 하면 x랑 y의 부호가 둘 다 바뀌는 거예요. 가끔씩 이거 많이 헷갈려 하는데 그냥 번외로 원점 대칭이 있고요.
y는 x 대칭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원점 대칭을 하게 되면 x랑 y의 위치가 아니라 부호가 바뀌게 되고요. y는 x 대칭을 하면은 x, y의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x, y 위치가 바뀌는 걸 이용해서 얘를 통해 역함수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이것까지 원래 있어야 되는 지금 거기 3번까지 4번까지이긴 한데 대칭이동은 3개밖에 없죠. 얘가 왜 없냐면 얘가 아직 그거 안 나와 있어서 그래. 우리 지수함수를 역함수로 만들게 되면 얘는 로그함수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로그함수를 배우기 전이라서 안 들어가 있는데 이따가 뒤에 로그함수로 들어가게 되면 있어요. 거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y는 x 대칭까지 이제 자연스럽게 쓸 거예요. 조금 이따가 연습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것만 기억을 해주면 돼서 확인 3번을 일단 패스할게요. 자,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이 문제. 최대 최소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2차식이랑 섞어내기가 너무 좋은 게 사실상 최대 최소잖아요.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최대 최소는 요거를 기억해줘야 돼. 그래프가 점점 올라가는 모양이냐 내려가는 모양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갈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올라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x의 범위가 나와 있다고 하자. x의 범위가 만약에 a부터 b까지라고 나와 있었어. 여기도 a부터 b까지, b까지라고 나와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증가하는 애는요. 둘 다 작으면 작고 크면 커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작은 x일 때 최소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큰 x일 때 최대값을 가지게 되는 게 증가함수예요.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감소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려가는 모양이 이렇게 생기지 않아도 이렇게 생겨도 얘가 만약에 내려가고 있으면 무조건 반대로 이쪽에서 최대를 가져요. 반대로 즉 작을 때 최대값을 가지고요. 클 때 최대값을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감소함수를 만약에 너무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내려가고 있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감소하는 애는 무조건 전부 다 반대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것도 반대로 된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그 확인 4번이 그래서 1번은 밑이 5잖아요. 그럼 이거는 증가하는 지수함수야. 그래서 1을 넣은 게 최소값, 2를 넣은 게 최대값이 나와요. 그럼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근데 이거 4분의 1이야. 그럼 얘는 감소하고 있겠네. 감소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최대고 1을 넣은 게 최소가 되는 거죠. 이런 느낌? 이게 지수함수였어서 다음 장 넘기면 자, 여기 6개 좀 어때? 여기서 1-1부터 1-4까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4개 중에서 질문? 여기 괜찮니? 증가감을 따지는 거? 근데 만약에 틀렸더라도 답지 보고 이해할 수도 있긴 했겠다. 왜냐면 1-6번 이런 거는 여기가 대입을 해봐라 라고 말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상 정시에서는 이거 필요 없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왜냐면 로그함수까지 오늘 나가고 싶어서 83쪽에 자, 여기도 이제 대칭 이동이랑 평행 이동 하는 건데 여기서는 2-2부터 이거 전부 다요. 2-1만 빼고 그 그래프 그리는 거 아니고 2-1만 제외하고 2-2부터 2-6까지 해결 잘 안 된 거 있니? 6번? 맞아, 이 6번 이거 설명하고 싶은 게 있긴 해요. 근데 2-6번 설명하고 싶은 거 있어요 또? 혹시 2-5번 괜찮았니? 2-5번 같은 문제 풀 때 있죠?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무조건 x 앞에, 그러니까 뭐든지 x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니은이 안 되는 이유는 5로 위장을 해놨지만 그 지수에 있는 2를 받으면 25로 바뀌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가 x가 혼자 있게끔 만들었는데 5가 살아있다. 그런 것만 가능해요. 2-6번은 제가 또 설명하고 싶은 것이 있긴 있었거든요. 자, 2-6번 보면은 걔가 제 1선문을 지내지 않는다고 했어. 요거 기억해야 돼서 그래. 우리 4분면 문제가 나오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4분면 문제가 나오면 삼각함수는 주기함수라서 그거는 괜찮은데 우리가 그거 제외한 함수들 있지. 4분면은 무조건 뭐랑 관련있냐면 y절편이야. 즉 y축이랑 만나는 게 어디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그래프로 보여줄게. y는 뭐더라? 진짜 기억력 x-1에 플러스 n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무조건 함수 문제에서 4분면 나오면 무조건 그림을 일단 그려보겠죠? 근데 이거를 얘를 일단 무시하는데 이 친구를 먼저 그려서 걔를 이거 이동시키려고 무슨 말이냐면
자,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이 어떤 애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는 원형이 뭐였을 거냐면 2의 x제곱이 원형이었을 거야. 이게 원래 모습. 자, 근데 이거를 무슨 짓을 했냐면 x축으로 1만큼 이동을 했어. 그래서 지금 얘한테 한 행동이 x축으로 1만큼 이동하는 행동.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동은 뭐 했냐면 여기 부호 바뀌었죠. 근데 원래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바뀐 거였을걸? y가 바뀐 거였을 거야. 그래서 얘네 원래 x축 대칭을 했던 건데 얘가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y가 혼자 있고 싶어서 마이너스 버린 거야, 저기다가. 자, 이렇게 만들었어. 자, 그럼 우리가 이걸 토대로 그래프를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대칭 이동하는 거는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면요. 원래 모습을 먼저 그려요. 그럼 얘가 x축으로 플러스 1을 했으니까 원래는 얘가 0,1을 지나는 이런 지수함수였을 텐데 얘가 지금 1만큼 이동했으니까 대략 1,1을 지나는 어떤 함수가 있었겠죠? 점근선은 안 바뀌니까 이런 지수함수가 원래 있었을 거야. 점점 올라가야 되겠지? 자, 근데 우리가 x축 대칭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샵 하고 뒤집어가지고 이쪽으로 그래프가 이동했을 거예요. 이렇게 이거야. 이 그래프야. 얘가 원했던 그래프는 요거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지금 이미 1사분만 안 지나고 있는 상태인데 얘가 지금 더하기 n을 내가 아직 안 했어. 그러니까 얘가 더하기 n을 하겠다는 건 y축으로 n만큼 이동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y축이랑 만나고 있는 게 지금 원래 0보다 작은 데를 만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1사분면을 안 지나가요. 근데 마찬가지로 내가 이걸 올렸어. y축을 올려서 이걸 그래프를 그대로 올려가지고 어디까지 올리냐면 y축이랑 정확히 0일 때 y축 값이 0인 거는 원점이죠. 원점을 지날 때를 그렸더니 정근선 무시하고 그냥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야. 올라갔더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사분면을 안 지나가.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올렸어. 얘가 y축이랑 만나는 게 양수가 되게 만들어버린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미세하지만 여기서 1사분면 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4분면 지나는 문제가 나면 y절편이 양수냐, 0이냐, 음수냐를 따져줘야 되는데 지금 1사분면 안 지나는 건 어떤 상황이었냐면 주황색이랑 연두색이었죠. 근데 주황색이랑 연두색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y절편이 0 이하인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그래프를 찾을 수 있긴 해야 되겠죠. 그럼 y절편이 0 이하라는 거는 y절편 어떻게 구해 근데? 무조건적으로 y절편 구하는 방법. 0을 x에, 맞아. x에 0을 넣겠죠? 그래서 x에다가 0을 넣으면 여기다 넣을 수밖에 없겠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2분의 1이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n이 0 이하가 되어야 돼요. 이거 이항시키면 n 값이 2분의 1 이하가 되겠죠? 근데 얘가 물어보는 거 정수였던 것 같아. 정수 n의 최대값 구하는 거네. 정수 n의 최대값은 그래서 빵입니다. 2분의 1 이하라서. 그래, 정신은 분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분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이거 도형은 잠깐 패스하자. 80다 85. 도형은 잠깐 패스했다가 좀 더 쉬운 거랑 필수적인 거 먼저 하고서 도형으로 넘어올게요. 자, 그 다음에 88, 89 지수함수를 이용한 대소비교. 대소비교도요. 사실 5-6번 이것도 지수 말고 로그랑 같이 섞어서 내는 문제가 더 조금 더 정시에서는 조금 더 맛있는 문제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나마 5-1, 5-2처럼 숫자가 나와 있거나 아니면 5-4에서 사실 A에다가 2분의 1 넣어보면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넣어보거나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었을 텐데 대략 문자가 너무 많은 문제들에서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필요 없는 것도 조금 있긴 한데 일단은 같이 하고 싶은 거 89쪽에 3번하고 말고 3번, 5번 그리고 3번, 5번, 6번 이 아마 공통 질문일 것 같아요. 5-4번은 근데 뭔가 이제 2분의 1 넣어가지고 해결했을 것 같아. 2분의 1 넣어서 해결했을 것 같은 느낌. 자, 5-3. 자연수 n에 대해서 세수를 비교를 하는데 이거는 설명하자면 요게 있어요. 지금 거기 n 플러스 1분의 n,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3분의 n 플러스 2 세 개가 있죠. 그 지수만 따볼게.
처음 지수가 이거였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가 하나씩 커졌어요. 얘는 플러스 2가 되고 얘가 플러스 1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얘가 플러스 3이 되고 얘가 플러스 2가 됐어요. 누가 제일 커요, 여기서? 1번, 2번, 3번. 3번이 제일 커. 맞아. 왜냐면 숫자를 넣은 걸로 보여줄게. 자, 숫자를 집어넣어서 지금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분모랑 분자가 다 1 차이가 나. 근데 숫자는 얘가 제일 커. 예를 들어서 만약에 n에 1을 넣으면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이런 식인 거라서 그거 세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근데 우리가 1씩 차이 나는데 진분수이면서 1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숫자가 커질수록 큰 분수가 돼요. 이거를 기억하면 되는데 근데 가끔 반대로 나올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거의 역수인 2분의 3, 이 친구의 역수인 3분의 4,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었다고 치고 4분의 5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한다고 치면 이거는 반대로 가. 반대로 얘가 더 커요. 그건 대분수를 바꾸면 알 수가 있어. 얘를 대분수를 바꾸면 이건 1과 2분의 1이고요. 이건 1과 3분의 1, 이건 1과 4분의 1이죠. 그럼 지금 다 공통적으로 1을 가지고 있는데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중에서 제일 큰 게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대분수로 꼭 기억해. 우리가 분모분자가 1 차이가 나. 근데 진분수인데 1 차이가 나면 숫자가 클수록 크지만 가분수인 경우에는 작은 숫자일수록 커요. 요거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거 뭐라 하지? 크기가 지금 비교가 됐어. 근데 지금 그거 미시 5분의 1이네. 근데 미시 5분의 1이면 얘가 큰 게 재료 작은 값이 되죠. 그래서 그거 이용하면은 재료 C가 제일 작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C, B, A. 이렇게. 5-5번은 숫자로만 봐도 잘 안 됐을 것 같기는 한데 A에다가 근데 2분의 1 넣으면은 돼요. 2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 만약에 그러니까 걔가 원하는 게 뭔지를 일단 할게. A랑 A의 A 그리고 A의 A제곱이고 이거 A의 A 이렇게 이상하지? 얘가 지금 1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고 나와 있다는 건 이거 지금 감소하는 애라서 지수가 작은 애가 더 커. 그래서 이제 지수끼리 비교를 하겠지. 얘를 비교를 할 거란 말이야. 1, A, A의 A. 요거 비교되는 뜻이야. 근데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얘가 더 커. 그지? 얘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얘네 둘만 비교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어차피 A의 1제곱이잖아. 그리고 굳이 얘도 맞춰주자면 이거 1이 왜 나왔냐면 A의 0제곱이라서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A가 뭐라고 했냐면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서 이거는 감소하는 애야. 즉 지수가 작을수록 큰 애가 돼요. 작은 것부터 쓰자. 근데 그럼 우리가 지수가 클수록 작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1이랑 0 사이에 끼어 있다며 그럼 지수끼리만 비교했을 때는 0, A, 1이거든요. 근데 밑이 지금 1보다 작지. 감소하는 애니까 나는 반대로 지수가 1인 애를 먼저 써야 돼. 얘를 먼저 써야 된다고. A 그 다음에 A 있는 거 A의 A제곱 그 다음이 0이 들어간 이거 원래 1이었지? 1. 이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수끼리 비교를 했을 때는 얘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이 이거 그 다음이 1이에요. 근데 방금 뭐라고? A는 진분수이기 때문에 감소하고 있다고. 그래서 작은 게 제일 커요. 작은 지수를 가지고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지수가 제일 큰 1이 얘가 제일 작은 수가 되고요. 그 다음이 A의 A제곱을 가지고 있는 얘, 그 다음이 A를 가지고 있는 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역순으로 가는데 만약에 이거 너무 헷갈리면요. 그냥 A에서 2분의 1 넣어주셔도 돼요. 그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게 끝이고 5-6번도 근데 같은 원리이긴 하거든요. 5-6번도 같은 원리로 뭐 2랑 3 말고 4를 하는 게 더 예쁠지도. 이게 그 광남고는 기억하지 안 날 수도 있는데 나는 기억나거든. 너네 17번 문제가 이거 비슷한 거였어. 이거 비슷한 건데 근데 당시에 광남고가 로그로 나왔어. 지수로 안 나오고. 그래서 다들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때도 나는 기억해. 너희 기억 안 나겠지만 얘가 그 0보다 컸을 거야. 이거였는지 두 개였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 대부분 이거 틀린 애들 다 왜 틀렸냐면 이거 1, 2, 3이라고 넣었다가 너네 다 틀렸어. 기억 안 나지 근데?
불이 있었어요. 할 수 있는데 이거 1, 2, 3 앞에는 다 틀렸거든. 근데 이거 대략 4로 잡았어야 돼. 왜냐면 우리가 2랑 4가 서로 거듭제곱이기 때문인데 얘가 B랑 C가 만약에 로그에 들어가 있다고 쳐.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3을 넣잖아. 그럼 얘가 로그 2에 3이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뭔 건지 정확하게 몰라.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4로 잡으면 로그 2에 4가 돼서 이게 2랑 2가 된다고 내가 비교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정시할 때도 마찬가지고 미지수가 나와서 내가 임의의 숫자를 집어넣을 때는 거듭제곱으로 넣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1, 3으로 잡았다면 얘는 9로 잡았겠지? 3의 제곱으로. 그런 느낌으로 잡아주면 더 좋아.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이것도 그럼 마찬가지인데 1보다 큰 거 잡으니까 2랑 4로 놓는 게 조금 더 비교하기에는 조금 더 좋았을 거예요. 왜냐? 밑을 2로 맞출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굳이 5-5번이 더 중요하고 이건 아니어서 얘는 패스할게요. 중요한 건 최대 최소다. 자, 지수로그의 최대 최소 91쪽에 여기 어땠어? 6-6번 말고 이거 절대값 있잖아. 거부감 느껴지는 게 사실이고 나머지 문제들은 어땠어? 1, 2, 3, 4, 5에서 5번? 그리고 5번에서 제일 중요한 힌트가 뭐게? 아직 물어보니까 좀 뻔하긴 한데요. 5번에서 제일 중요한 힌트가 뭐게? 맞아. 단 뒤에 있는 거. 뻔했지 근데. 이거겠지 뭐. 이거니까 물어봤겠지.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제일 중요한 힌트가 돼요. 자, 그럼 그거 갖다가 우리가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약간 감소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서 감소하는 애는 대략 작을 때 최대를 가지고 클 때 최소를 가진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저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라 이거 아직 안 지울게요. 거의 애들이 이제 반반 갈릴 때야. 지수가 더 극혐인 자들과 로그가 더 극혐인 자들이 지금 막상막하로 지금 네 반에 있거든. 자, 이 친구가 최대값이 7이라 그랬어. 근데 우리가 y는 a의 x 플러스 b가 있을 때 얘가 지금 딱히 뭔가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어차피 지수함수는 증가 또는 감소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를 양 끝값이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 꺾이거나 그런 게 없어서. 자, 그런데 여기서 방금 뭐라고 했냐면 a가 1보다 작다 그랬어. 그럼 얘가 1보다 작으면 얘는 지금 감소하는 애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감소하는 애인데 그럼 얘잖아. 마치 같은 색깔이네. 얘가 감소하는 애잖아. 그러면 작은 x일 때가 최대값일 거고 큰 x일 때가 최소값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걸 이용해서 그럼 얘는 이거일 때 최대값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2일 때가 최소값을 가지고 있었겠다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마치 최대값 최소값이 7이랑 4분의 1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가 7, 얘가 4분의 13이 되겠죠.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자, 우리 여기다가 두 개 다 집어넣어보자. 첫 번째.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7이 나온다는 마이너스 2,7의 힌트가 생겨요. 이거를 집어넣었더니 a의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b는 7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로 그냥 바로 대입해볼게요. 두 번째 힌트는 2를 넣었더니 4분의 13이었다. 2,4분의 13. 그래서 요거를 대입을 해봤더니 2,4분의 13 넣으면 a제곱 더하기 b가 4분의 13이 돼요. 설마 여기서 막힌 건가?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 얘가 지금 그냥 연립방정식이 아니라 생긴 게 조금 이상하잖아. 그건 아니야? 맞아? 여기서 막힌 거야? 이거 어떻게 풀어? 우리 이렇게 생긴 연립방정식 배운 적 없잖아.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1차, 연립 1차 방정식 빼고는 전부 다 뭐 쓰냐면 무조건 대입법을 써. 웬만해서는. 사실은 근데 얘는 지금 둘을 빼면 b가 사라지기 때문에 두 개 빼가지고 a제곱을 마치 하나의 미지수인 것처럼 치환을 해서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얘를 한번 해볼게. b를 소거해보자. 지금 우리 얘가 안 풀리는 이유는 a랑 b가 둘 다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빼보죠. 여기서 얘를 빼자. 2번에서 1번을 빼볼게.
그렇게 하면 좌변끼리 뺐을 때 여기서 얘를 빼게 된 게 남아요. b는 사라지게 되고요. a제곱에서 a의 마이너스 2제곱을 뺀 게 남아요. 그 다음에 4분의 13에서 얘를 뺄 건데 이거 4분의 28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4분의 15. 이것 때문에 고민했어. 이걸 양수로 살릴지 여기를 2를 먼저 오게 만들지 좀 고민 좀 많이 했는데, 자 이렇게 둔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마치 t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a제곱이 t인 것처럼, 근데 여기서 이거 둘은 역수관계거든요. 이렇게 써줄게. 이거 a제곱분의 1이야. 근데 우리 보통 이렇게 되어 있으면 분모 제곱해 주려고 4도 곱하고 a제곱도 곱하고 하거든요. 근데 a제곱으로 되어 있으면 불편하니까 우리 a제곱을 t로 내가 한번 표현해볼게. t로 표현을 하면 t-t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15가 돼요. 이렇게 보니까 좀 편할지도. 근데 우리가 4를 다 곱하게 되면 4t를 다 곱하게 되면 4t제곱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5t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4t제곱 플러스 15t 마이너스 4는 0. 인수분해 될 것 같은데 4, 46인데 1 빼면 되잖아. 너무 좁아. 된다. 4t랑 t랑, 그래서 4랑 4가 만나게 하고 여기 1 만나게 하자. 그럼 16에서 1 빼면 딱 15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t가 4분의 1이 되거나 마이너스 4가 되거나요. 근데 우리 a제곱에 t라 그랬는데 얘가 마이너스 4가 될 수 있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얘가 t가 마사가 될 수 없으니까 이거 t가 4분의 1이구나가 돼요. 그럼 a제곱이 4분의 1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잠깐만. 근데 a가 지금 0이랑 1 사이에 있다면, 그럼 제곱해서 4분의 1 만들어주는 a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지만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 2분의 1밖에 되지 않겠죠. 이제 b 구할 수 있지? b 구해서 마지막에 더해주시면 돼요. 6-6번은 절대값 때문에 설명할 게 있다. 근데 조금 우리가 수투를 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수원하고 있는 아이들 이번에 내가 데일리 테스트에다가 절대값 문제 2개나 넣었더니 그냥 정신 못 차리더라고. 예비고이가 왜 이런 거 내셨냐고 나한테 화내고 갔어. 왜 절대값 나오면 DP 대상 1이잖아요. DP 대상 1이 절대값, 2위 가우스 잖아요. 그래서 3위 루트 많은 거, 분수 많은 거, 그런 것도 우리가 DP하게 되는데 6-6번은 지금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얘도 뭔가 확인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절대값 함수를 뭔가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게 이거를 푸는 방법이 아니라 이 문제의 해결법이 아니라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절대값이 나왔을 때의 대처법이야. 절대값이 나오면 1순위로 해야 되는 게 범위를 나눠줘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원래 첫 시작은 지금 지수에 얘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내가 저 절대값 함수를 t로 치환을 할 거예요. 이 절대값을. 자, 절대값이 나왔는데 일단은 우리 지수의 절대값들은 거 배운 적 없기 때문에 그냥 얘를 하나의 t로 치환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내가 t로 치환을 했어. 자, 근데 여기에서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아마 안 봤을 수도 있어. 우리 예전에 언제지? 아마 작년 너네 1학기 시험일 거야. 근데 거기에 우리 학교 응원 가잖아. 너네 시험 보는 날에 응원 가잖아. 거기 응원 보면은 역동과 수학 선생님이 적어놨던 멘트가 있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얘들아 치환할 때 범위 까먹지 마 라고 적어놨었거든. 아마 기억 안 날 거야. 내가 적은 것도 아니고. 내가 적어도 기억 못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치환할 때는 무조건 범위를 매겨줘야 돼. 왜냐면 지금 그 문제가 x의 범위가 0 이상 3 이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x의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멋대로 치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치환을 할 거면 이 t가 어떤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줘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0부터 3까지인데 하필이면 이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순간이 x가 2일 때요. 2일 때 하필이면 걸쳤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이 t를 나누어 주어야 해요. 구간을. 어떻게 나눌 거냐면 얘가 2를 기준으로 0부터 2까지일 때랑 2부터 3까지일 때 두 개로 나눠줘야 돼. 절대값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보통 0부터 2까지를 먼저 쓰고 2부터 3까지 이렇게 밑에 쓰는데, 선생님 2일 때 왜 둘 다 등호가 있죠?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거 2 넣으면 무조건 2밖에 안 나와서 상관없어요. 둘 다 들어가도 돼요. 어차피 서술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럼 우리가 0부터 2까지 어떤 애가 되는지를 볼 건데 0부터 2까지는 x-2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지? 근데 우리가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면 부호를 바꿔서 나와. 그래서 x-2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와서 뒤에 있던 플러스 2랑 만나야 돼요. 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겠다. 요렇게. 자, 그럼 2부터 3까지는 x-2가 자동으로 양수가 되겠죠? 그럼 양수면 그대로 나와야 되지. 그래서 얘가 그대로 나와야 돼서 x-2가 그대로 나오면 뒤에 있던 플러스 2랑 만나서 그냥 사라져요. 이렇게 t의 범위를 나누고 시작해야 돼. 절대값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x의 범위가 절대값이 0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그것보다 작을 때 클 때로 구간을 이렇게 뿅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t의 범위를 찾아줘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럼 이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프 그릴 거야. 아까 내 미적분 토크도 나왔었고 비슷한 게. 자, 그럼 여기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1차 함수들은 알지? 우리 확통했잖아. 우리 확통 때 확률 밀도함도 어떻게 했어? 그냥 0 넣고 2 넣고 연결했거든요. 직선이니까. 그럼 이거 직선이니까 연결할 건데 0을 대입하면 4니까 얘가 0,4를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2라서 2,2를 지나가야 돼요. 그럼 얘가 0부터 2까지는 여기만 이제 있을 거고요. 0,4랑 2,1을 연결한 거. 자,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인데 2,2고 3 집어넣으면 3,4. 그럼 얘가 2,2부터 3,3까지를 지나는 이런 모양이 돼요. 근데 우리 알지? 최대 최소를 구분하는 것은 위아래, 높낮이. 그럼 여기가 지금 t의 최소가 되는 거고요. 왜냐면 지금 우리 fxy가 아니라 t를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t의 최대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게 각각 언제냐면 x가 2일 때랑 0일 때. 혹시 이거 구해놓고서 반대로 대입하면 안 돼. 맞게 대입해야 돼요. 일단 2를 넣은 게 2였으니까 t의 최소값은 x가 2일 때 2가 나왔고, t의 최대는 x가 0일 때 4가 나왔어. 이렇게. t의 최대랑 최소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t의 범위가 나온 거야. t의 범위는 그래서 2부터 4까지이다. 그럼 우리는 이 범위에 대해서 뭘 한다? 내가 치환해 놓은 y는 a의 t제곱의 최대 최소를 풀어주면 돼요. 최소값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이거 할 수 있는데,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실력 문제인데 기출은 아닌 이유가 할 게 너무 많아요. 정시 100분 안에서 풀 수 있는 그런 것이 또 아니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가져가야 되는 거는 이거 해결법이 아니야. 이거 해결법이 아니라 절대값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가져가야 돼요. 무조건 목표라고. 절대값은 구간을 나눠줘야 돼. 0이 되는 그것을 기준으로. 혹시 나는 2차, 이거 말하면 또 부끄러워서 아무 말 안 하겠지? 아무도 모르지. 뭐 물어보려 했냐면, 2차식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있잖아. 거기서 이제 좀 까먹은 부분이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했어. 지금 내가 고2, 예비고 2 애들을, 예비고 1 애들한테, 너네 이거 안 되면 안 돼! 너네 2차 와서 못하나? 고2 때 진짜 생고생이야! 막 이러면서 내가 평소에 엄청 하는데, 믿겠냐고 애들이. 보일들은 안 믿어. 겪어야 알지. 진짜 2차 무슨 엄청 많이 나오네 하고서 그때 가서 해야겠지. 근데 또 내 말 듣는 애들은 그렇구나. 그러니까 띵띵의 중2 있지. 걔 지금 중2인데 중3과거든. 2차 함수 하면서 아이 뭐 2차 함수도 별거 없네 막 이러는데 교심에서 고2 문제 보여줬어.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근데 설명하니까 이해하고 가더라고. 대단한 자식. V3 쪽은 최대 최소인데 여기 괜찮았니 풀 때? 많이 맞았어? 그게 틀렸어. 뭐 틀렸어? 그러면 5, 6? 네. 지영이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난이도가 좀 갑자기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다 물어보는 거예요. 틀리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서. 지영이는? 4, 5, 6? 올줄이 한 이쯤? 이쯤이구나. 이 오른쪽쯤. 혜인 여기 괜찮았어? 뭐야? 그 자식하면은 운전제고 맞아. 그거 써가지고 다 됐어? 근데 중간에 그 헷갈리는 경험이 있어.
오, 근데 보름달만 6개 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 유진이는 6번? 이거 합성함수 쓰는 거라서 그런 거보다. 희성이는? 6번? 상민이는? 6번? 뭐야? 준서랑 준이는? 6번? 6번 있죠. 이거 합성함수가 사실은 또 이게 정리해서 또 되게 좋아가지고 내가 내신반이었으면은 나중에 돼. 지금 우리 이거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했을 텐데 합성함수가 그 고등수학 하 요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당연히 합성함수랑 역함수예요. 녹여넣기 좋거든요. 문제에다가 대놓고 이거 막 합성함수 문제임 하고서 이게 다 티가 나. 근데도 어려워. 합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쉽지가 않아서 특히 이제 미적분 하게 되면 미치죠. 섞을 수 있는 함수가 너무 많아서 7-6에 이것도 이거 접근법만 이제 최연차서 구하는 거 그 이후부터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도 접근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실 근데 이거는 지수함수라서 그냥 합성하면 되는데 합성함수 하는 방법을 또 까먹었을 수 있으니 자 지금 얘가 x의 범위가 나와있죠. 1부터 4까지 근데 여기서 함수가 G합성 F가 나와있어. 자, 내 질문은 G가 F를 먹어야 돼? F가 G를 먹어야 돼? G가 F를 먹어야 돼. 그지? G가 F를 먹어서 얘가 의미하는 거는 G 안에 FX 들어있음이라고 말하는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대입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거기 함수 나와있죠. 거기 GX가 나와있는데 GX가 원래 A에 이거 아직 안 써도 돼. A의 X제곱이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X자리에 FX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X자리에 FX를 고스란히 넣어주면 돼요. 이게 이 합성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가 된 거야. 미안해. 여기다 쓸게. 이렇게. 근데 우리가 fx가 또 나와 있잖아요. 거기 fx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2차식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게 되는 게 G합성 fx는 A의 지수의 fx인 2차식에 들어간 것과 같다.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왠지 정말 약간 정시에 되게 좀 좋아 보이는 그런 킁킁 나죠 냄새가.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찾아주면 되는데 거기에 A의 범위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1보다 작은지 큰지가 나와 있지 않아서 이거 최대값이 27인 거를 그냥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한번 이거 접근해볼까? 이거 중간 범위는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1, 2, 3번 해결이 됐으면 이거 중간 단계가 되긴 했을 거거든요. 여러분 당연히 뭐 해야 되냐면 이거 t로 치환해서 x를 이용해서 t의 범위를 찾아준 다음에 이거 최연치를 구하려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 중간 과정을 지금 해주세요. 6번은 지금 다들 저기인 것 같으니까 혜인이 빼고는 이거 중간 단계를 해주세요. 저 이거 중간 단계부터 하려고. 연습 차원에서 한 번 더 해봐. 이 중간 단계. 표준형만 보고 t의 범위 찾으라는 뜻이에요. 좀 너무 추려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6, 8반이 생겼거든. 원래 5, 7하고 80 또는 70 이렇게 하는데 중3이 고등학생이 되면 5시 수업이 안 돼서 걔네가 6, 8로 내려가는 바람에 지금 수업이 끝나는 애들이 있구나. 이렇게 나오면 돼요. T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합성하면 그냥 내가 Y로 바꿀게. 여기 쓰면 귀찮아요. 우리가 Y로 바꿔가지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Y는 A의 T제곱인데 이거거든요. 얘랑 똑같이 사실. T의 범위 주고 이거 주는 거.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A가 지금 1보다 작은지 큰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1보다 클 거야 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나눠줘야 돼요.
첫 번째, 만약에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보다 크다면 이렇게 나누어 줘야 돼요. 이거 하면 아마 여기 앞에 것도 해결이 되실 거예요. 절대값 문제도. 자,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자. A가 1보다 클 때. 자, 그럼 A가 0이랑 1 사이에 있으면 얘가 감소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이 t의 범위에 대해서 주황색을 할게요. 얘가 주황색으로. 얘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함수니까 마이너스 6일 때가 되려 최소가 아니라 최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거기 나와 있는 힌트가 뭐가 나와 있냐면 뒤에 여기 있구나. 최대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값을 이용을 할 거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6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최대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최대값이 27이라 그랬어. 그래서 얘가 27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A만 남기기 위해서는 이거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바꿔줄게. A분의 1의 6제곱이 27이야. 그럼 A분의 1만 남기려면 6분의 1제곱을 하겠네. 근데 이거 마침 3의 세제곱이거든요. 그래서 6분의 1제곱을 하면 A분의 1이 여기에 2분의 1인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 역수로 만들어주면 A는 루트 3분의 1. 즉 3분의 루트 3이 돼요. 근데 우리 3분의 루트 3은 0과 1 사이에 있는 수가 맞거든요. 그래서 성립이 돼요. 이 범위에 맞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얘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내가 A가 1보다 큰 거를 빨간색으로 해볼게. 자, 그럼 이거 빨간색으로 할 건데 그럼 얘는 반대로 여기가 최소값이 나와야 되고요. 1보다 크면 증가하니까. 그리고 얘가 최대값이 나와줘야 돼요. 자, 근데 최대에 대한 힌트가 나와있다며. 그럼 이거 마이너스 2를 써야 되겠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더니 그게 27이었다. 그럼 우리가 얘는 A제곱분의 A분의 1의 제곱이 27인 건데 27이 아까 말했더니 3의 세제곱이라서 A분의 1이 3의 2분의 3 제곱 즉 3루트 3이 나와요. 그지? 2분의 1 제곱하면 3루트 3이 나와요. 그럼 A는 이거의 역수니까 3루트 3분의 1인데 이거 역수하면 역수된다. 유리화하면 9분의 루트 3이 나와요. 근데 1보다 크다 그랬는데 1보다 작지. 그럼 이건 모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최대값을 이거를 가지는 A가 1보다 클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모순이라서 성립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둘 다 성립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둘 다 성립하면 문제가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거나 모든 A 값의 이런 거는 곱을 많이 내겠지. 곱한 거. 곱하면 딱 계산하니까 모든 A 값의 곱을 물어보거나 그렇게 줘요. 근데 얘가 문제를 딱 봤을 때 M 값을 하나만 구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경우가 두 개였으면 M 값도 두 개였을 거야. 근데 M 값이 하나밖에 안 나왔다는 건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얘는 그게 얘입니다. A가 3분의 루트 3인 것밖에 없어요. 그거 대입해서 최소값 구해주면 끝납니다. 요 경우로 이렇게 2차식 섞는 게 참 어려우면서도 항상 정시에서도 10번 후반때 보면은 2차 함수를 꼭 섞거든요. 그러니까 fx, gx, hx 세 개를 주더라도 2차 함수 하나를 꼭 섞어놔요. 고등수학 3때 했던 건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2차식이니까 그걸로 줄 수밖에 없겠죠. 이거 정리하고 95쪽으로 넘어와. 자, 95쪽은 어때? 이거는 이제 A, X가 반복되는 거라서 그 반복되는 것 자체를 T로 치환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말하다 나 보기 불편하면 내한테 물어봐도 되는데 안 불편해. 괜찮아? 95쪽은 어때? 여기서 실력 문제가 없어. 다 유사한 변형밖에 없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했을 때 진짜 앞에 있던 것들에 비해서 그렇게 막 활발한 건 없었어요. 그다음 8다이 4번이 좀 귀찮아. 가운데 3K 끼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귀찮고 나머지는 조금 그래도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유형 자체의 설명을 듣고 싶을 수도 있잖아. 궁금한 거? 몇 번? 5, 6 또? 그냥 이거 X가 나와 있어서 그래.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거 나와 있어서 그래. 또? 괜찮니? 자, 그러면 6번은 내가 접근법만 알려주면 해결 가능하고 5번 하면서 우리 치환하는 걸 한번 해보자. 내가 다른 반은 그냥 숙제 해오면 1,000원권 줬는데 내가 너네 숙제 해온 사람들 2,000원 줄 테니까 1,000원은 주머니에 넣어도 되고
1,000원 또는 2,000원 둘 다 기부하든 하나만 기부하든 기부 한번 해줘. 정시반만 내가 2,000원 주는 거야. 상준아 미적분 학과의 비밀이다. 내가 줄 테니까. 내가 이거 이름 써서 주면은 애초에 그냥 기부할 수밖에 없잖아. 이때 이름 써서 줘야지. 이름 쓴 거 저기다가 기부해주면 돼요. 그 이름 쓴 거는 재활용이 안 되거든. 다 그냥 기부하는 거라서 어차피 그렇게 되니까 기부해 넣어주시죠. 제가 이따가 두 장 드릴게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써줄게 이름을. 하나만 넣어도 되고 둘 다 넣을 사람 둘 다 넣으세요. 그리고 노트 지금까지 한 번도 기부 안 해서 안 받은 사람도 노트도 받아가. 이름 써달라고 하면 내가 써줄게. 기부 프로젝트 밖에 굉장히 어수선하네. 크게 말해야겠다. 가능할지 모르겠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자, 얘가 일단은 딱 봐도 치환하게 생긴 건 누구야? 2일의 x제곱, 그지? 2분의 1의 x제곱을 치환하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뭐야? 나 처음 보았는데? 기분 나쁘게. 여기서 이거를 치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다 치환하기에 일단 까다로운 애는 얘 때문이에요. 여기 a제곱 괜히 꼭 끼워 있어가지고 괜히 좀 거슬리는데 분리하면 되지. 우리 지수끼리 더했다는 것은 지수끼리 더했다는 거는 우리가 원래 곱하기였기 때문에 지수끼리 합쳤을 거예요. 그래서 이 a제곱을 분리를 해주려고 2분의 1의 a제곱을 그냥 따로 떨어뜨렸어. 자, 그 다음에 2분의 1의 x제곱 뒤에다가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플러스 2. 자, 이제 우리가 치환을 해보자. 여기서 치환으로 들어가 주게 되면 t는 2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할 거예요. 근데 치환을 하고 나서 보니까 y는 얘는 t제곱, 얘는 뭔지 모르겠으나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의 a제곱이 있는 상태에서 얘가 t가 붙어요. 플러스 p. 자, 근데 우리는 사실 그 4번을 풀었다면 k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거든요. 표준형을 써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만들려고 했는데 생긴 게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래서 건드리기도 조금 까다롭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서는 내가 표준형을 완성해서 얘를 찾을 거야. 무슨 말이냐면 거기 지금 힌트 나와 있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래요. 그대로 적어볼게요. 미안해, 까먹어서 그냥 최소값 얼마라고 해야겠어. 마이너스 1이야. 둘 다 마이너스 1이 맞지?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어. 근데 우리가 치환을 하게 되면은 t로 치환을 했기 때문에 사실 내가 필요한 거는 x가 마이너스 1이다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난 t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넣으면 t는 얼마가 나와? 2. 그러니까 얘는 지금 t가 2일 때 최소값을 가진다고 한 거야. 즉 나는 이거 두 개로 완성을 해야 되는데 얘가 꼭지점을 나타내요. 왜냐면 지금 x의 범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t는 그냥 0보다 큰 거를 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꺼내놨어야 되는데 아까 지랄 그거 찡찡으로 먹어서 까먹었네. 자, 이 다음부터 해봐. 하고 있어. 그거 나오는데 안 돼. 3시간짜리 수업이에요. 맞아요. 저 3시간짜리 수업이거든요. 네, 70. 여보세요. 저 정시만에 3시간짜리예요. 네. 뭐가 보이지? 그래, 저기서. 그럼 t가 1의 최소값이잖아. 근데 우리 2차 함수에서 이런 게 있었어. 이거는 번외야. 자, 우리 번외로 만약에 2차 함수에서 얘가 최대값, 최소값을 알려주고 있는데 2차 함수에서 x가 1일 때 최대값, 최소값인지를 뭐 주긴 하겠죠? 근데 최소값으로 하자, 똑같이. 최소값이 2다라고 주잖아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 2차 함수가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얘가 꼭지점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x가 1일 때 최소값이 2인 게 꼭지점의 좌표가 1,2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데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를 또 한 번 더 해석을 하게 되면 이걸 나는 2차 함수를 대부분 완성할 수 있어요.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y는 하고 여기 개수는 몰라. 이거 다른 힌트가 있을 건데 얘 나와 있어. 사실 1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힌트가 나와 있고 얘가 1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완전 제곱식이 x-1의 제곱이 있기 때문이었을 거야. 근데 우린 알지? 여기서 이게 이차 함수가 최소값을 가진다는 거는 아래로 블럭인데 이 꼭지점의 y좌표가 2였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이 2가 그대로 붙는다는 거를 알고 있죠. 이걸 토대로 내가 저걸 완성을 해주는 거야. 그럼 이것도 같은 원리로 t가 2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얘가 맨 앞에 개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t가 2가 나왔다는 건 x가 아니라 t-2의 제곱이 있었다는 뜻이고 거기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이 뒤에 마 1이 붙어 있었다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대로 나와 있는 힌트 갖다가 2차 함수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 이 a는 알아요. 이거 지금 t제곱이 나온 이유는 1이기 때문이겠죠? 최고차항 개수가. 그래서 얘가 1이라서 얘는 없어요. 이렇게 풀어. 그래서 이거는 주어진 조건 갖다가 내가 직접 2차 함수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냥 저거 똑같다라고 놓아서 이제 전개해주면 돼. 이거 전개하면은 얘가 뭐 t제곱 해가지고 a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 똑같다라고 놓으면 a, b 구할 수가 있어요. 끝입니다. 그 다음 8-6. 우리 저기 좀 조용해지면 기부하러 가자. 그래서 좀 많이 조용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 나오고 b가 3 나올 거예요. 전개해보면 8-6은 사실 야 8-6 그 문제 풀기 쉽게 생겼지? 아니요? 난 풀기 쉽게 생겼던데? 아니 말고 자 여기서 이거 형태를 쪼개줘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지금 생긴 게 이유가 우리가 이거를 치환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3의 x제곱을 일단 치환을 해야지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치환을 먼저 했다고 치자.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 치환했다면 3의 x제곱을 치환을 했겠죠. 그럼 걔가 어떻게 되냐면 이 분자에 1-2t 마이너스 t제곱이 나오게 될 거예요. 3의 x제곱을 내가 t로 치환을 했다면. 근데 그러고 나서 분모를 보니까 분모가 또 t의 제곱이에요.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하죠. 2차로 되어 있는 유리식이군 하고서 이제 멈출 수도 있는데 우리가 분수에서 분모가 한 개일 때는 한번 의심해봐야 되는 게 하트로 쪼개기를 쓸 수 있지 않은가를 의심을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분수 되어 있으면 알지? 내가 많이 하던 거 요렇게 분리하는 거 제가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분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분리를 하고 나서 봤더니 얘가 t제곱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이거 쓰지마 미안해 쓰지마 말로 해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거 t제곱분의 2t잖아요. 그럼 얘가 t분의 2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마이너스예요 혹시? 마이너스야? 그럼 이거 약분하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1이 생기거든요. 그럼 뭔가 싶어. 얘가 이제 2차 시계는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다 분모로 가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럼 얘가 왜 분모로 가 있냐면 내가 치환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자, 다시 원래 모습을 쓰고 보여줄게. 그래서 얘가 접근을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고 얘기한 것 뿐이고 9의 x제곱 분의 1-2 3의 x제곱 마이너스 9의 x제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상태에서 하트로 쪼개기가 들어갔어야 돼. 그럼 하트로 쪼개기 들어가게 되면 얘네 둘이 만나가지고 9분의 1의 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이렇게 만나잖아? 그럼 마이너스 2는 그대로 있고요. 9를 이거 지수가 같으면은 우리 밑끼리 합칠 수가 있어서 얘가 3분의 1의 x제곱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똑같으니까 다 날아가서 1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뭐만 하면 돼? 이거 t제곱, 이거 t 이렇게 t로 치환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또 t를 3분의 1의 x제곱으로 치환해주는 것 뿐입니다. 이 이유부터 똑같아서 여기서는 패스할게요. 이거 지금 해볼까? 내가 이거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 이거 표준을 바꾸면 t-1의 제곱에 마이너스 2가 달려요. 자, 근데 우리가 x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라고 나와있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얘가 밑이 1보다 작네?
그럼 얘는 대략 마이너스 2일 때가 최대고 3일 때가 최소값일 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범위를 찾기 위해 해줬어야 되는 것은 x가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이기 때문에 근데 미시 1보다 작기 때문에 이게 최대값? 이게 최소값일 거야. 반대가 돼야 하니까. 그럼 3을 집어넣은 게 최소값이니까 27분의 1이 나오고요. t의 범위가. 그리고 3분의 1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9가 나오는데 얘가 9 이하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이차 함수가 지금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1이잖아요. 근데 이게 t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27분의 1은 여기서 왼쪽으로 조금만 가도 나오게 되는데 9는 우와 그거 엄청 가야 돼. 엄청 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9까지를 본다는 것은 이만큼 보는 거라서 1일 때가 최소일 거고 9일 때가 최대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9를 집어넣었을 때 62가 나오고요.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이게 최대, 이게 최소 이렇게 나와요. 본인 풀이하고 비교해보시면 돼요. 이게 최대고요. 이게 최소예요. 그렇다가 산술기하가 줄임말인데 산술평균, 기하평균과의 사이의 관계를 줄여서 산술기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산술기하가 산술평균이라는 아이가 있고 기하평균이라는 애가 있어. 자, 이거는 우리가 6이랑 6을 보면 조금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산술평균은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평균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이랑 영어 시험 봤어. 그럼 평균 매길 때 수학 점수하고 영어 점수 더한 다음에 2로 나눠가지고 평균 구하잖아요. 이거야. 그러니까 산술평균이 2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를 우리가 산술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개의 숫자에 대해서. 자, 그럼 기하평균은 뭐냐면 우리 보통 기하가 들어가면은 도형이거든요. 그래서 기하가 베터 해가지고 막 있었는데 너는 기하밖에 안 나왔지만 막 기하가 도형과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사각형을 만들려고 했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얘들아 넓이가 36에 사각형 다 그려봐 라고 하면은 아마 대부분은 근데 이거 그릴 거야. 이거 그리겠지? 66에 36 이거 그릴 텐데 한 36이 되는 사각형은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 4, 9, 36 극단적으로 그리면 엄청 기다랗게 그려가지고 1이랑 36이 있게끔도 만들 수는 있겠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하평균은 뭐냐면 최대한 정사각형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어떤 거 두 개를 곱했을 때 그 값이라고 생각을 해서 얘가 A랑 B가 똑같은 그 순간은 정사각형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하평균은 그러면 넓이가 36일 때 여기가 6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66에 36이 나왔던 것처럼 기하평균은 얘를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거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두 개를 곱해가지고 루트를 씌운 거를 기하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원래 두 개 곱해서 루트 씌운 루트 AB가 이렇게 있는데 이론상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대신 AB가 양수일 때만 따져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따지게 됐을 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분수 있으면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분수가 불편하기 때문에 양변에 2를 곱해서 저희가 외우는 공식은 A 더하기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외우고 실제로 어차피 이걸로 외우더라도 이걸로 바꿔서 쓸 수밖에 없는 문제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두 개를 더한 거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부호 방향까지 더한 게 더 커요. 더한 게 더 큽니다. 이거 이용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혹시 이거 이거 질문하고 싶은 게 몇 번이야? 얼추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46이요. 6? 그리고 5? 그리고 사실 5가 필요하면 아마 다 해야 되긴 할 거야. 전체적으로. 자, 우리가 원래 이건 발전유형 구부터 하죠. 그 왼쪽에 있는 것부터 할 건데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원래 구하라고 하지만 이 문제는 신기하게도 최소값만 구하라고 하고 있어. 그치? 이 발전유형 구 왼쪽에.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1번이 요래 생겼어요. 1 플러스 x
더하기 5의 1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겼지? 자, 근데 우리가 두 개를 더한 거에 최소값을 구해달라 했는데 최소가 아니야. 근데 심지어 내가 이거 뭐 치환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원래 치환했을 때 얘처럼 2차식이 나와야 이 방법을 최대최소를 구해주는데 이건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최대최소를 구하는 문제는 딱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최대최소가 나왔을 때 떠올리는 게 딱 두 가지. 2차식의 최대최소, 즉 표준형 바꿔서 푸는 거 있죠? 그거를 사용을 하거나 두 번째, 2차식이 아무리 차도 없어. 2차가 아무리 차도 없으면 그 경우에 우리가 산술기하를 써요. 네,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근데 2차식을 먼저 시도해보기는 해야 돼. 근데 이게 안 되면 산술기하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산술기하를 쓰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왼쪽에 있는 거를 A로 볼 거고요. 이거를 B로 볼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제가 A 더하기 B인 것처럼 보면 자, 얘가 A 더하기 B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A 더하기 B는 공식에 의해서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붙여주면 돼. 얘는 2루트 안에 얘네 둘을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만들어주게 되면 5의 1 플러스 x랑 5의 1 마이너스 x를 곱한 거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얘네를 곱하게 되면 지수끼리 더하겠네? 근데 지수끼리 더하니까 x 마이너스 x로 사라지게 됐어. 그럼 결국 남은 게 5 곱하기 5니까 루트 안에 25밖에 안 남게 되더라고요. 근데 루트 25는 5이기 때문에 얘가 2랑 5를 곱한 10이 나오죠. 그럼 결국은 뭐야? 얘가 10 이상이다가 나왔으니까 10 이상이라는 건 최소값이 10이라는 뜻이겠죠. 이게 단순 산술기하를 사용하는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치환을 쓰게 되는데 지금 거기서 일단은 9랑 3이 나왔으니까 뭔가 3의 x제곱을 치환하는 그런 문제겠다라고 떠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친구 그리고 플러스 7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럼 이 친구를 산술기하를 이용을 하긴 할 텐데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면 우리가 얘를 치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얘가 문자가 4개야. 왜냐면 지수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이야. 얘는 x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x제곱, 얘는 x제곱이고 마이너스 x제곱. 어떻게 보면은 얘가 전부 다 다른 애들이거든요. 그럼 4개나 되잖아, 모르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지수 하나로 치환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친구 자체를 t로 치환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내가 t를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치환을 했어. 근데 우리가 곱셈공식의 변형을 쓸 건데 뭘 쓸 거냐면 여기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2ab를 뺀 거라는 걸 이용을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얘를 제곱한 게 9x제곱이고요. 얘를 제곱한 게 9의 마이너스 x제곱이거든요. 그럼 내가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거는 얘네 둘을 더한 거를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ab인데 이거 둘이 곱하면 어차피 1이잖아. 지수가 빵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2를 뺀 거랑 같아요. 근데 이거 뭐냐면 t야? 내가 이거 t로 치환한다고 했거든. 그래서 얘가 t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돼요. t의 제곱 마이너스 2. 얘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얘가 뭘로 바뀌느냐?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얘가 t로 바뀌기 때문에 마이너스 2t가 달리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플러스 7까지 만나서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최종 정리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5라는 2차 함수로 형태가 바뀌게 되죠. 그럼 이 친구의 최대차도를 구해달라고 했어. 근데 t의 범위가 있지 않은지, 내가 치환을 하는 그 순간 t의 범위가 있지 않은지 봐달라고 했었는데 이 친구는 범위가 있어요.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범위를 찾아줄 겁니다. 산술기하를 쓰는지 안 쓰는지 어떻게 알죠?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얘가 둘 다 양수이기 때문이야. 우리가 지수함수는 무조건 양수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산술기하가 성립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은 얘네 둘 다 양수일 때만 사용이 가능한데 지수함수는 마침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거죠. 사실 사용을 해야 되는 거지. 둘 다 양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산술기하를 이용을 해주게 되면 t의 범위는요.
이거 두 개를 더한 것은 2루트 AB랑 똑같다.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2루트 안에 얘네 둘이 곱해. 그 얘네 둘이 곱하고 아까 1이라 그랬어. 그럼 결국은 t가 2 이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t가 2 이상일 때를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t-1의 제곱 플러스 4인데 아래로 뭘로? 자, 근데 t가 2일 때 이상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원래 여기가 1이에요. 근데 2 이상을 본다고 했는데 2가 저 여기 오른쪽에 있어. 그래서 얘는 2 이상을 보니까 이만큼을 보고요. 그럼 최소값은 2일 때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t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최소값은 5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산술기하를 이용하는 문제가 이거랑 똑같진 않을 거고요. 그냥 문제에 자연스럽게 산술기하 쓰도록 녹아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 9-5번도 이거 이용을 하는 거라서 거기에 있는 4의 x제곱 이거 아까 내가 t제곱 마이너스 2로 치환한 것처럼 이거 얘가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2로 되어 있는 거를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가 된 것처럼 계속 t제곱 마이너스 2가 돼요. 그 이후부터는 똑같아가지고 얘는 일단 패스하고 9-6번으로 갈게요. 다시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2x 플러스 3y가 4라 그랬어.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에 4의 x제곱 더하기 8의 y제곱이 있어. 근데 이거는 많이 풀어봐야 조금 익혀지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 마침 2의 거듭제곱이거든요. 둘 다. 그래서 2로 맞추자. 근데 이거를 2로 맞추고 나서 보니까 얘는 2의 2x제곱이고요. 얘는 2의 3y제곱이에요. 둘이 더한 게 딱 나왔어. 근데 지수에 있어서 좀 달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것도 우리가 선생님 그럼 이것도 산술기하인가요? 할 수도 있는데 x랑 y가 양수라고 안 나와 있죠. 근데 우리 아까 산술기하는 두 개가 더한 게 양수일 때만 가능하다 그랬어. 그래서 이건 산술기하가 안 되고요. 이건 지수함수니까 무조건 양수라는 거를 알잖아요. 둘 다. 이런 경우에 산술기하를 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산술기하를 쓰면 더한 것이 두 개를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데 얘네 둘이 곱하게 되면 지수끼리는 덧셈을 해요. 그래서 2에 2x 플러스 3y가 이 자리에 쏙 들어가게 되죠. 근데 2x 플러스 3y가 4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4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2루트 2의 4제곱이네. 근데 2의 4제곱이 16이니까 루트 16은 4여서 얘는 8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는요 8 이상이 나와요. 끝입니다. 최소값이 8이에요. 끝입니다. 올릴 거고 진도 나가긴 했지만 이거 로그 함수는 그냥 제가 따로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로그 함수에서 그 왼쪽 위에 보면 확인 1이 있거든요. 이거 역함수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예요. 뜻이라기보다는 로그 함수는 우리가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표현하기 위해 생긴 애는 맞고요. 근데 우리가 지수함수의 역함수인데 우리 역함수 만들 때는 어떤 짓을 했냐면 고등수학 화에서 배웠어. 아까 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y는 x라는 직선의 기준으로 대칭을 시키게 되면 역함수가 돼요. 그럼 지금 거기 1번에 있는 y는 5의 x제곱 있죠. 이게 지수함수였는데 이 친구의 역함수를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역함수 만들 때 내가 1순위로 뭐 하라고 하냐면 근데 이거는 배우는 선생님, 그러니까 가르쳐준 선생님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저는 1순위로 무조건 x와 y의 위치 바꾸는 거를 1순위로 놔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원래는 x는으로 나타내. 그래서 원래 순서를 알게 원래는 이 주어진 식을 x는으로 바꿔. 그래서 y에 관한 식, 대한식 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2단계에서 하는 게 x, y 위치 바꿔가지고 y는 x에 대한 식으로 만들거든요. 이게 원래 나와있는 정석 풀이법이에요. 역함수 만드는 거에. 근데 내가 x랑 y 위치를 바꾸는 거를 먼저 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y는으로 표현하는 거에는 익숙해져 있는데 x는으로 만드는 거에는 익숙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읽는 거는 y는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운동하라고. 중간 알림된 줄 알았네.
자, 그럼 우리가 x랑 y의 위치를 먼저 바꿔보자. 자, 여기서 얘네 위치를 바꿔가지고 여기가 x가 되고요. 저기 위에가 y가 됐어요. 그럼 얘는 x는 5에 y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이미 알고 있지. 우리 지수로 되어 있는 거를 y는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한국어로 표현을 하면 결국은 지수는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얘가 지수잖아요. 근데 우리 지수는 로그로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고 로그, 미세, 진수가 달려있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 지수가 y니까 지수 자리에 y가 들어오고요. 밑은 5예요. 그지? 여기 5. 그 진수 자리에 x가 들어가게 돼서 y는 로그 5의 x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y는 5의 x제곱, 즉 밑이 5인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밑이 5인 로그함수가 되더라를 알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그 2번은 밑이 2분의 1이니까 당연히 역함수를 만들면 저 과정을 하지 않아도 y는 로그 2분의 1의 x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역함수를 만들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로그 함수의 이제 그래프를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로그 함수의 그래프도 두 가지가 나왔는데 그걸 가르는 것은 당연히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예요. 왜냐하면 지수함수가 그렇게 두 개로 이미 나뉘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건 여기서 좀 더 그릴게요. 우리가 일단은 a가 1이었을 때 있죠. 1보다 컸을 때 있죠. 증가하는 지수함수가 원래 있었어. 그거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지수함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수함수는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갑자기 커지는데 자, 우리가 여기에 y는 x도 그리자. 이런 느낌이겠죠? 자, y는 x가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증가하는 지수함수가 이제 있었을 건데 얘가 1,a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1,1보다 위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y는 x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을 시켜주게 되면은 어떤 그림이 되느냐? 여기로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었잖아요. 이쪽으로 가요.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게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로그 함수의 특징도 한번 알아보자. 자, 지수함수랑 비교해 볼 건데 우리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x축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수랑 로그를 비교했을 때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x축이었어. 근데 그게 로그 함수로 건너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y는 x 대칭을 하면 x랑 y 역할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원래 점근선 역할을 x축이 했는데 역할이 바뀌게 되면서 로그 함수의 점근선 역할은 y축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점근선이 y축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가 무조건 지나는 점은 0,1이었는데 대칭을 하게 되면 x, y 역할이 바뀐다면 얘네 둘이 바뀌겠네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그 함수가 무조건 지나는 점은 1,0이 돼요. 실제로 우리가 로그는 진수가 1이면 0이 나오죠. 그래서 원래 지수함수가 0,1을 지나고 있었는데 얘가 로그 함수를 건너가게 되면서 1,0으로 바뀌게 돼요. 무조건 지나는 점이. 자, 그 다음은 정의역 치역인데 자, 정의역은 아까 전에 지수함수는 x에는 다 넣어도 돼. 양수, 음수, 분수 다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이 모든 실수였고요. 근데 치역이 여기 y축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수밖에 나올 수가 없어서 치역이 0보다 큰 숫자들이었어. 근데 우리가 로그 함수는 역할이 바뀐다면서요. 근데 우리 정의역 역할을 하는 것이 x고 치역 역할을 하는 게 y였으니까 x, y 역할이 정말로 바뀌었다면 여기서는 x 역할을 하는 게 원래 y 역할이었던 y가 0보다 크다가 x가 0보다 크다로 바뀌었을 거예요. 요렇게 역할이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그럼 원래는 x가 모든 실수였는데 x 역할을 y가 가져가게 되니까 얘는 치역이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요렇게 x, y 역할이 바뀌게 돼서 정의역, 치역도 뒤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지수함수의 성질을 알고 있으면 로그 함수의 성질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 대칭만 시켜주면 위치만 다 바꾸면 되거든. x, y 위치만 다 바꿔주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뭐 알아야 되는 건 없고요. 이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도 그래프를 알아야 되겠죠? 나 근데 이거 진짜 못 그려. y, x. 자, 우리가 지수함수인데 여기가 내려가는 지수함수가 있었어. 요래. 너무 넓적하게 그랬다 했다 그냥 그릴게요. 여기 내려가는 게 있어서 얘가 원래 0,1을 지나고 있는 지수함수인데 감소하는 지수함수. 우리가 이거는 왜 생겼냐면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기 때문에 생겼어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얘를 y는 x 대칭시킬 건데 y는 x가 얼추 이렇게 있었겠죠? y는 x. 자, 이걸로 대칭을 시켜서 얘를 이렇게 척 하고 뒤집게 되면 뭐가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이렇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얘가 점점 얘가 내려가고 있는 이런 모양이 돼요. 얘는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자, 그때 우리가 지나는 거 마찬가지야. 원래 0,1이었던 게 1,0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이 y축으로 바뀌게 됩니다. 점근선이 y축으로 바뀌고, 그리고 정의역은 마찬가지로 0보다 큰 x만 넣을 수가 있고, 치역은 모든 실수가 다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차이는 당연히 뭐냐면 아까처럼 1보다 크면은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고요. 1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그래프가 돼요. 모양을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점근선을 따라서 내려가는 모양, 올라가는 모양으로만 구분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빈칸을 채우면 1주간의 확인 2번에 그 정의역은 뭐라고 했냐면 양의 실수입니다. 양의 실수만 넣으셔도 돼요. 양의 실수고 치역은 다 돼요. y값은 다 돼서 모든 실수가 되죠. 치역은 모든 실수. 자, 그때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라서 증가함수가 의미하는 것은 x가 커질수록 y도 커집니다. 그래서 부동호가 똑같아요. 똑같이 오른쪽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건데 감소한다는 수학적 기호로 부동호 방향을 반대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왼쪽이 더 큽니다. 요렇게. 자, 그럼 우리가 확인 3번을 패스하면 할 건데요. 거기 추가가 됐어요. 거기 5번 추가됐죠?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5번. y는 x를 대칭이동을 하면 로그 함수가 진수함수로 바뀐다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y는 x 대칭이 추가가 된 건데 그냥 그 정도만 알고서 얘는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로 넘어가서 최대 최소 근데 마찬가지야. 우리가 밑으로 일단 봐요. 밑을 보고 얘가 증가하는 애인지 감소하는 애인지를 밑이 1보다 크냐 작냐를 먼저 구분을 합니다. 자, 그때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증가하고 있는 아이라면 얘가 최소 최대가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근데 만약에 1보다 작아서 감소하고 있으면 작은 x일 때가 최대, 큰 x일 때가 최소값이 되겠죠. 지수함수 때 했던 거랑 똑같은데 그냥 로그로 바뀐 것 뿐이에요. 이것도 이따가 뒤에 그럼 확인 4번 그냥 바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확인 4번에 1번을 보면 밑이 2네. 1보다 크네. 그럼 이거 4를 넣어야 최소가 나오고 64를 넣어야 최대가 나와요. 맞지? 바로 계산해봐봐. 로그 계산을 그냥 잘 기억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겠죠. 그래서 1번은 최대가 64를 넣었을 때 6이 나오고 최소가 2가 나와요. 2번은 4분의 1이기 때문에 얘가 감소하는 애라서 4를 넣어야 최대가 나오고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나와주시면 돼요. 자, 다음 장 필수를 한번 쭉 보고 제가 중간에 거를 문제 있으면 그냥 x치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필수형 1번에 y는 로그 4의 x야. 자,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어. 기억.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맞아? 로그 4의 x인데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고 했어. 맞아? 아니지. 왜냐면 실수 전체인 건 치역이에요. 그리고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 거는 지수함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요. 기억은 틀렸고 그래서 106쪽이 필수형 1번 하는 중. 그 다음에 니은에 그래프가 점 1,0을 지난다. 맞아? x에 1을 넣으면 진수가 1이 되는데 로그는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이죠. 그래서 얘는 1,0 지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니은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에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이거 내가 얘기했었지. 얘가 의미하는 건 x, y가 같이 증가를 하거나 같이 감소를 하면 그건 증가함수를 의미를 해요. 근데 x는 증가하는데 y는 감소를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x가 감소할 때 y가 증가를 하거나 둘의 변화가 다르면 그건 감소함수를 의미를 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둘이 하나는 증가하는데 하나는 감소한다고 물어봤어. 그 말은 감소함수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지.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꼭 기억해. x, y 변화가 똑같으면 증가, 다르면 감소, 함수다. 이렇게 인지해 주시면 돼요. 자, 리을에 점근선이 x축이니 맞아? 대박 틀렸어, 그지? y축이죠? 얘는 세로 모양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각해. 지수함수는 가로로 생겼고요. 로그함수는 세로로 생겼어요. 이것만 기억해도 돼요. 자, 미음. y는 4의 x제곱의 그래프랑 y는 x 대칭이다. 어때, 얘는? 맞아, 틀려? 긴가민가 하니? 이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밑이 똑같은 상황에서 로그랑 지수함수는 역함수. 그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107번에 지금 바로 딱 한 개 할 건데요. 1-2번을 해주시면 돼요. 아니라 1-1번을 해주시면 돼요. 두 개, 맞는 말 두 개를 바로 골라주시면 돼요. 사용은 전 2번을 쓸 거라서. 그렇게 골랐으면 1번이랑요 5번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야 되는데 1번의 x는 0이 다른 말로 y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맞고요. 제 1사를 지나죠. 오른쪽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 1번, 5번 이 나와요. 자, 이걸 토대로 필수형 2로 넘어가고 이거 남은 거는 여기는 딱히 거를 만한 문제가 없어서 한번 다 풀어보시면 돼요. 자, 필수형 2에서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것도 이제 할 수는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정시에서는 그래프만 잘 그려도 진짜 하는 게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정석풀이가 아니더라도 근데 이게 고2 중에서 한 명이 그런 거 진짜 잘해. 그러니까 정석풀이들을 안 풀면 다 맞아. 그 이유가 그냥 얘가 범위를 줘. 그 느낌상 왠지 1이랑 5를 대입해서 나오는 거가 하나가 최대고 하나가 최저일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냥 넣는 거야. 1부터 5까지도 아닌데. 약간 그런 감을 잘 잡는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항상 그런 문제에서 이제 좀 풀이가 없는데 답만 맞아. 근데 걔는 그냥 감으로 그냥 푸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정시는 이제 그래프를 잘 그리면 좀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저는 항상 하는 것이 얘를 어떤 애를 이동을 한 건지를 먼저 찾아요. 그럼 얘는 지금 원래 로그 2의 x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y는 로그 2의 x가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먼저 찾아. 얘가 어떻게 이동했냐면 x 옆에 플러스 1이 붙었다는 거는 x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했을 거고요. 맨 뒤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는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이동을 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걸 그대로 그리면 돼. 그러다 받은 변화가 없죠. 근데 여기서 난 또 찾는 게 뭐냐면 무조건 점근선 찾아요. 자, 우리가 원래 점근선이 아까 y축이라고 그랬죠. 근데 y축은 x는 0이거든요. 그럼 원래 x는 0이었던 점근선인데 얘가 x지. 그럼 얘는 평행이동에 영향을 받는데 x축으로 이동한 거에만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 x는 0이었는데 마이너스 1만큼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을 해버리면 얘가 야, 왜 움직여?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근선이 얘의 변화를 그대로 받아서 x는 마이너스 1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무조건
무조건 지나는 점. 무조건 지나는 점이 로그 함수가 원형에서는 1,0을 무조건 지났었죠. 근데 얘가 평행이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면 x값은 0이 되고요.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면 y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이걸 토대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려보자.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곳에다가 점근선 하나 그려주고 무조건 지나는 게 0, 마이너스 2였어. 0, 마이너스 2를 무조건 지나게 그려줘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얘를 그려주면 되는데 이건 괜찮아요. 이걸 토대로 얘를 찾은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지나는 이 점을 지나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데 2야. 밑이 2라는 거는 증가함수죠. 그럼 여기를 지나면서 증가함수가 되려면 얘가 어쩔 수 없이 노를 더 꺾여야 되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잡을 수 있게끔 여러분이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꼭 이렇게 대칭이동 되어 있는 거를 많이 어려워하더라고. 자, 대칭이동이 되어 있는데 원래 모습을 되찾아줘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얘는 원래 어떤 그래프냐면 y는 로그 3분의 1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안 돼. 내가 x가 혼자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로 묶은 x-2가 있었어야 해요. 여기다가 플러스 1이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처음에 뭐부터 할 거냐면 y는 로그 3분의 1의 x가 원형이었을 거야. 근데 지금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려면 y축으로 대칭을 시켜야 x의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얘가 y축 대칭을 먼저 했어요. x를 y축 대칭. 하게 되면 걔가 마이너스가 생기거든요. 자, 근데 그 상태에서 x 옆에 마이너스 2가 붙고 플러스 1이 붙었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한 게 그 후에 x축으로 2만큼 이동을 한 거고 y축으로 1만큼 이동을 한 거예요. 그거 실제로 해보지 뭐. 만약에 맞나 싶으면 해보면 돼. 자,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가 바뀌어서 y는 로그 3분의 1에 마이너스 x가 됐어요. 자, 근데 우리가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하면 얘한테 붙이기로 했고 얘는 맨 뒤에 붙이기로 했는데 얘는 부호를 바꿔서 붙이니까 로그 3분의 1에 마이너스로 묶어서 x-2가 생겨요.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 잘 바꿨네.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이제 그래프 그려줄 건데 정보 먼저 찾아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보를 찾을 건데요. 정보는 이제 점근선이랑 이런 거 찾아줘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래프 개형을 좀 잡아볼게요.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자, 대칭이동을 하게 된 거를 먼저 그려줄 건데 얘를 대칭이동하게 되면 원래 로그 3분의 1의 x는 감소하는 로그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지? 이렇게 생겼을 텐데 걔를 y축으로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이렇게 그냥 그릴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지? 자, 근데 여기에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일 거야. 왜냐면 원래 1,0을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함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점근선은 원래 대칭이동으로는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점근선이 여전히 x는 0이었는데 얘가 x축의 변화를 받아서 x는 2로 점근선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그 함수가 지금 대칭시킨 애는 1,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있었는데 얘가 x축, y축으로 이동한 변화를 그대로 받아서 1,1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지게 되면 x는 2를 점근선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점근선으로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1을 무조건 지나야 돼서 1,1의 점을 찍어줍니다.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친구를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 0을 넣어보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원래 평행이동 한 다음에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보면 뭐 로그 3분의 1에 2 더하기 1이니까 양수를 지나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인데 대충 그릴게요. 이런 느낌의 로그 함수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근데 로그 함수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만 생긴 건 아니라는 거. 얘가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많이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와서 대칭이동이 나오게 되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요거 이제 숙제하면서 좀 더 연습 한번 해보세요. 넘겨서 여기도 거릴 게 없어가지고 우리 역함수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역함수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서 했잖아요. 만나는 것만 했잖아요.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좀 깔끔한 애들만 이제 역함수를 바꿨던 거고 근데 우리 항상 꼭 부가적인 거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역함수 구하라고 했는데 지수를 로그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로그를 지수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자 1번에서 제목을 붙일까? 역함수 만들기 1번에 지금 지수함수 나와 있는데 y는 2에 x-3 플러스 1이 있어요. 자 여기서 내가 역함수 만들 때 무조건 뭐부터 하라고 했냐면 x, y 위치를 먼저 바꾸라 그랬지. 그래서 x, y 위치 바꿔보자. 얘가 x가 되고요. 얘가 y가 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y만 남기기 전에 일단은 여기에는 이 플러스 1이 너무 거슬려서 얘 혼자 남길 거잖아요. 그럼 제일 멀리 있는 것부터 없애는 거 알지? 그래서 이 플러스 1을 먼저 없앨 거야. 그러니까 이 플러스 1을 좌변으로 보내봤더니 x-1이 되고요. 여기가 2에 y-3이 됐어요. 자, 근데 우리가 얘를 지수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려면 로그로 바꾸는 수밖에 없는데 얘가 지수죠. 이게 지금 미시죠. 그러면 얘가 통째로 진수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은 지수인 y-3이 로그 미세 진수 자리에 다 그대로 집어넣은 걸로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돼요. 하지만 내가 궁금한 거는 y잖아. 마삼 넘겨버리면 이렇게 이동했을 때 y는 로그 2에 x-1에 플러스 3이 달린 로그 함수로 바뀌게 돼요. 가정이 조금 이해가 될까요? x, y를 먼저 바꾼 다음에요. 지수는 로그 형태로 만들어줘야 하고 로그는 지수 형태로 만들어주어야 해요. 한 개만 더 해보죠. 이번에 로그 함수를 지수 함수로 바꿔보자. 자, 로그 함수는 뭐가 있냐면 로그 3에 내가 외울 수 있을까?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맞니 이거? 네. 고마워. 자 여기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y랑 x 위치를 먼저 바꿔요. 여기가 x가 되고요. 여기가 y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그대로 쓰고 마찬가지야. 제일 먼 것부터 먼저 없애. 그럼 마이너스 1을 이쪽으로 보내면 x 플러스 1이 로그 3에 y 플러스 2가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이번에 y를 로그 바깥으로 꺼내주려면 지수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지수 형태로 바꾸는 방법은 y 플러스 2인 진수가 이거 이름 좀 다시 붙여줄게요. 이름 붙이면 이거 지금 지수거든요. 로그로 바꿨을 때는 얘가 미시고요. 얘가 진수예요. 근데 우리가 지수로 바꿀 때에는 진수는 미세 지수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 y 플러스 2가 3의 x 플러스 1제곱이라고 만들어지게 돼요. 그럼 이제 이 플러스 2만 넘기면 되겠네. 플러스 2 이항시키면 y는 3의 x 플러스 1제곱에 마이너스 2가 달린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역함수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안 지울 테니까 지금 3-1번을 해볼 거고요. 3-2번이랑 6번은 x 하세요. 숙제 아니어서 x 하는 거예요. 3-2랑 3-6은 x 하세요. 3-1번은 지금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 그림 하나를 그려야 해서 그리는 동안 아까 상민이가 나랑 연섭 팀장님한테 둘 다 꿀밤 때리고 싶다고 한 거 연섭 쌤한테 그대로 얘기했어. 그랬더니 연섭 팀장님이 괜찮다고 자기도 때리면 된대.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했어. 상민이 시험 잘 보면 한 대씩 때리게 해줬죠? 라고 했는데 연섭 팀장님은 상민이가 시험 잘 보면 자기가 때리겠다고 그러더라고. 살아 돌아와. 이 그림 그리기 쉽지 않네 이거. 몇 등급 받을 거야 미적분? 응. 목표 등급 몇 등급 잡았어? 그냥 3? 네, 3이요. 2는 어때? 2요? 좀 그래?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어렵긴 하지 미적분. 외울 게 너무 많아 미적분이. 여진이 미적분 했으면 잘했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하기 싫어했을 것 같아. 쉽지 않다. 이 정도면 영어지. 이거 똑같은 그림 저기 뭐야 예비 꼬이 애들한테 그렸었는데 그때 완전 망해가지고 선생님 그게 어디 봐도 똑같지만 이렇게 막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3-1번에 잘 만들었다면 맞는지 그 푼 거 구한 것만 확인해보면 돼요. 3-1번의 1번은 y는 마이너스가 달려있어야 돼. 마이너스 로그 3에 x 플러스 1 플러스 2. 그 다음에 2번은 2분의 1에 x 마이너스 3제곱 더하기 4가 나와요. 잘 구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역함수 구하는 거 잘 안 되면 오늘 꼭 물어보고 가. 오늘 꼭 물어보고 가야 돼.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가 같이 나온 문제 당연히 같이 내겠지. 왜냐면 낼 수 있는 문제가 한정적인데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정시가. 그럼 당연히 같이 내는 거를 많이 선호를 하겠죠. 이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성질을 잘 섞여 있어, 지금 머리에. 잘 섞여 있는데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골라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A, B, C, D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할 점을 찾아야 돼. 그래프 문제는 무조건 얘입니다. 얘가 지금 거기에 문제에는 안 써있거든요. A가 뭔지. 그치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수함수는 무조건 0,1을 지나기 때문에 얘가 0,1이라는 거를 알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그냥 그걸 숨겨놓은 것 뿐이거든요. 자, 그럼 얘가 0,1이면 또로로록 따라갔어. 그럼 얘는 지금 얘랑 y값이 같잖아요. 그럼 x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y값은 얘도 1이 나와야 돼요. 근데 얘는 로그 함수를 지나네. 근데 이 로그 함수가 y가 1이 나오려면 x가 2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2,1인 거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중요한 건 여기인데 여기서 얘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쪽으로 수직이라는 걸 알려주고 이쪽으로 갔어.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 점이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되었다를 의미를 해요. 그럼 이걸로 대칭을 하게 되면 우리 x, y 위치가 바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점은 뭐가 되냐면 2,1이 대칭됐으니까 얘는 1,2로 바뀌게 돼요. 1,2가 되고 또 쪼로록 따라갔어. 쪼로록 따라가가지고 이 d가 됐는데 이 d는 c하고 y 값이 같으니까 y 값이 2가 돼요. 그치만 우리 얘는 이 로그 함수를 지나고 있으니 얘가 2가 되는 x를 찾으면 돼. 근데 로그 2의 x가 2가 되려면 x는 4가 돼야 되죠. 그래서 얘가 4,2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쭈루룩 따라가 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구하는 게 D의 좌표 구하는 거라서 4,2가 답이 돼요. 괜찮지? 얘 생각보다 괜찮아요. 4-1번 한번 구해볼래, 바로? 거의 똑같은 문제라서 바로 써봐서 한번 해보시죠. 내가 그림 그리는 속도에 비해서 얘가 문제 푸는 속도가 너무 빠르네. 사실 1번을 쭉 따라가면 27,3 나올게요. D가 3의 세제곱이 들어가야 돼서 27,3 나옵니다. 자, 다음 넘겨서 5번.
사실 이 문제는 조금 더 내신형이긴 한데요. 그 5절 3부의 자이 스토리에도 있는 기출입니다. 모의고사에 나왔던. 자, 그럼 우리가 기출이기 때문에도 연습을 하긴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만약에 미지수가 짱 많아. 얘처럼. 모르는 게 짱 많으면 분명히 시작점이 있을 건데, 그거 지금 얘죠. 왜냐면 우리가, 죄송해요. 로그 2의 x죠? 이거 안 썼어요. 얘가 y는 로그 2의 x인데 여기에서 a는 로그 함수는 무조건 1,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얘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쭈루룩 따라가. 근데 여기서 얘를 왜 줬냐면 대칭시켜라 라는 의미로 준 게 아니라 쭈루룩 따라가게 되면 y는 x 위에 있는 점들은 뭐 1,1, 2,1, 3,3 이런 애들이 있는 거니까 얘가 똑같이 1이 나오겠죠. 그렇게 난 다음에 얘가 여기를 갔죠. 이제 거꾸로 돌아가. 그럼 여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 좌표는 x가 b고 y가 1인 좌표이기 때문에 여기는 원래 b,1이에요. b,1인데 얘가 로그 함수를 위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얘가 b,1을 대입을 하게 되면 로그 2의 b가 1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b 값이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의 1제곱이니까. 그럼 우리는 얘가 2라는 거를 찾았어. 자, 이제 또 따라가. 쭈루루룩 따라갔어요. 그렇게 되면 얘가 여기가 2라는 걸 알게 돼. 얘가 2이기 때문에 얘가 2죠. 그럼 또 역으로 따라가게 되면 이 좌표가 나오게 되는데 이 좌표는 c,2입니다. 근데 그게 로그 함수 위에 있기 때문에 c,2를 대입을 하게 되면 로그 2의 c가 2가 나와요. 그럼 c는 2의 2제곱이니까 c 값은 4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4라는 거를 찾았어요. 또 거꾸로 따라가. 이렇게 있었죠. 자, 따라가게 되면 이 4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y는 x 위의 점이니까 여기도 4예요. 사실 거꾸로 가. 쭉 거꾸로 가게 되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 점의 좌표가 생기는데요. 얘는 d,4입니다. 자, d,4.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d,4를 대입을 해봤더니 로그 2의 d는 4. 그래서 d는 2의 4제곱인 16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찾아요. 근데 쭈쭈쭈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제가 지금 d분의 b 세제곱 여기다 쓸게요. 이거 구해달라고 하거든요. 그지? 근데 우리가 d는 2의 4제곱이고요. 이거가 2의 4제곱분의 bc 세제곱인데 c를 세제곱하면 이거 2의 제곱이라서 세제곱하면 2의 6제곱. 거기다가 b를 곱해달래요. 이렇게. 그럼 얘가 2의 4제곱분의 2의 7제곱이라서 2의 세제곱이 남네. 그 진수가 2의 세제곱이니까 답은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것도 연습 한번 해보죠. 5-1번 해보시면 돼요. 5-3번은 숙제할 때 꼭 꼼꼼하게 풀어놔. 기출이니까. 실제로 자의에 있는 문제여서 지울게요. 그냥 여기까지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수 함수에서 그래프 문제들보다 얘가 좀 더 나을 거예요. 로그는 좀 뭔가 없어지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왜냐면 로그끼리 빼면은 나누기 하자 진수끼리 약간 좀 깔끔하게 나와서 로그 함수 이 그래프 문제가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지수랑 비교했을 때에는. 그럼 같이 있는 거는 조금 섞어서 해야 되니까 조금 한 번 더 신경을 쓰긴 해야 되겠죠. 5-1번의 답이 29입니다. 다 부르면 A는 1, B는 3, C는 27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 이제 대수 비교를 하고 최대치수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제 안 푸는 거 X치고 갈게요. 지금 약간 안 푸는 거 어딨냐면 121쪽에 8-6번 안에 있어요. 영양가가 없어요. 영양가가 없어서 8-6번에 X 아니요. 떨어졌다. 바로 적발. 거의 내문이었어 방금. 로그 함수를 이용한 대수 비교. 이것도 우리가 똑같이 일치시켜주는 게 중요한데 지수 로그를 풀 때에는 너무 안 풀린다. 내가 정말 밑을 다 똑같이 맞췄는지 확인해야 돼. 지수든 로그든 간에 무조건이야. 자, 그럼 밑이 똑같아야 되는데 너무 다른걸? 근데 우리 똑같이 맞추는 건 가능하니까 이 친구를 2로 맞춰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3 같은 경우는 로그 2에 2의 세제곱이 들어갔을 거거든요. 그래서 3만 남았겠지? 그래서 로그 2에 8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얘가 더 크다는 건 알았다. 이건 알았는데 이 친구 바꿔줘야 되죠. 근데 우리가 로그 4의 63 같은 경우는 로그 4의 63에서 4를 2의 제곱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얘가 나가는데 우리 알지? 밑에 있는 지수는 역수로 나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2가 2분의 1로 나가서 2분의 1 로그 2의 63이 돼요. 그치만 얘는 로그 앞에 둘 다 아무것도 안 달려있죠. 그래서 이 2분의 1을 얘한테 줍니다. 63한테. 그렇게 되면 우리 2분의 1제곱으로 들어가니까 얘가 로그 2의 루트 63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얘가 루트가 생겼으니까 이걸 다 루트로 맞춰주는 거야. 그럼 로그 2의 8은 루트로 맞춰주면 로그 2의 루트 64로 맞춰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로그 2의 9 있죠? 저것도 우리가 루트로 맞춰주게 되면 로그 2의 9는 로그 2의 루트 81로 맞출 수가 있어요. 자, 다 맞췄다. 이제 우리 진수끼리 비교할 수 있는데 밑이 2잖아요. 밑이 2라는 거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점점 커지게끔 답을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답을 적을 때는 원래 모습으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루트 63은 여기서 나온 거니까 로그 4의 63이 제일 작고요. 그 다음으로는 64를 가지고 있던 3이 그 다음으로 작아요. 그 다음은 81을 가지게 됐던 로그 2의 9가 되겠죠. 이렇게 순서 잘 배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거.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3분의 1로 맞춰줘야 돼서 맞출 건데 여기서 이 마이너스 1을 먼저 맞출게요. 그럼 마이너스 1은 색깔 그냥 저기 할 걸. 똑같이 할 걸. 너무 말로 따라펴지겠다. 마이너스 1을 3분의 1로 맞추게 되면 얘는 로그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었을 거야. 그럼 얘가 3이 들어가 있었을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거. 얘는 일단 그냥 쓸게요. 로그 3분의 1에 2분의 1. 그럼 일단은 얘가 더 크다는 건 알았다. 우리 진수가 더 작을수록 크니까. 자, 그 다음에는 얘인데 얘는요 3분의 1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3분의 1의 제곱인데 우리 2는 2분의 1로 밖으로 나올 테니까 이렇게 돼요. 2분의 1 얘를 주면 되겠다. 그 얘는 괜찮네. 4는 2분의 1 제곱하면 그냥 2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로그 3분의 1의 2가 됐어요. 됐다. 이제 비교하면 되는데 얘가 지금 마침 예쁘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비교를 해주면 되고 3분의 1이라는 거는 감소하는 거니까 대략 큰 거를 먼저 써줘야 돼요. 그거 3인 애가 제일 작은 거니까 제일 먼저 쓰는 것은 3이 나왔던 마이너스 1이 제일 작을 거고요. 그 다음은 2가 나온 요 빨간색 로그 9분의 1의 4. 그 다음으로 진수가 작은 2분의 1이 실제로는 제일 크겠죠. 로그 3분의 1에 2분의 1 요렇게. 괜찮니? 재수비교까지 괜찮죠? 최대치도 빠르게 설명하고 끝낼게요. 자, 뒷장에 넘겨보면은 최대치수 문제가 있는데 유형 7번은 그냥 대입하면 돼요. 증가하냐 감소하냐만 판단을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딱히 넘기고. 자, 우리 치환 쓰는 거 있죠? 이거는요 그 8-6번을 왜 뺐냐면 지금 이거는 너무 그 특수 유형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용해야 되는 거는 연습해야 되는 거는 치환 쓰는 건데 이거 로그기에 덧셈이랑 뺄셈으로 얘가 합쳐놓은 거를 분리를 해줄 수 있느냐 하고 이제 치환을 하려면 너 로그 5의 x가 필요한데 만들어낼 수 있어?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치환 연습을 해야 되는데 8-6번은 그 영양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x 친 겁니다. 이거 안 해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면 산술기하에서 산술기하. 이거는 사실 빼도 되는데 산술기하 연습 한번 해보라고. 이건 그냥 다 한번 풀어볼게요.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산술기하를 쓰려면 내가 어떤 거를 A로 잡을지 어떤 거를 B로 잡을지를 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로그는 이거 조금 더 티가 많이 나. 지수에 비해서 많이 티나니까, 이걸 잘 찾아가지고 산술기를 써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 9-2번 있지. 그 진수 갖다가 써야 되는지, 로그랑 로그를 A를 해야 되는지, 약간 이런 느낌을 좀 잡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숙제가 126쪽까지인데, 아까 X 쳤던 문제들은 빼고, 여기까지 해보시면 돼요. 영상 끊자. 수고했다, 얘들아. 로그 하면서 막 흘러나가가지고.